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공식 트위터, 인스타, 카페, 텔레그램 총 4곳을 운영 중인데요. 사칭 계정에 부디 유의하시고 돈복남이 운영하는 곳이 맞는지 꼭 팩트체크 하시길 바랍니다. 고정 댓글 이후의 링크는 전부 다 무시하시길 바라며 텔레그램은 꼭 가입하셔서 실시간으로 호재 뉴스거리 등 무료로 좋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인프라 관련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200일 이동평균선과 하락수혜선을 함께 돌파하며 일본 캔들을 완성했습니다. 그 자체로는 일단 매우 긍정적입니다. 20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한다는 것은 향후 수개월이 상승장을 연출할 수 있음을 알리는 첫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200일 이평선 상단을 얼마나 잘 지켜주는지가 관건입니다. 차트에서 노란색으로 칠해진 이 영역 내에서 횡보하며 다져주는 모습만 보여줘도 지난 조정의 여파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빨간색 저항 구간을 차례로 돌파해준다면 더없이 좋은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인프라 법안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르다 보니 의아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오르고 내리는 이유를 뉴스에서 찾는 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언제나 비트코인이 오르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그 이유들 때문이고 비트코인이 내리는 건 언제나 너무 비싸서입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단 한순간도 너무 비싸다는 소리를 듣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늘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너무 싼 가격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죠.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할 새로운 이유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축적한 자신들의 자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과 피아트머니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면서 그들은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산가들의 선택을 받는 것은 금이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금이 과연 정말로 좋은 해지 수단일까요? 지난 10년간 비트코인과 금 그리고 S&P 500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집중해보세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금을 1000만원치 사두었다면 지금 금은 993만원이 되었겠네요. 오히려 금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이걸 보고도 부자들은 지금 안전한 해지 수단이 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같은 1000만원을 10년 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면 그 돈은 지금 약 44조 원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표를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걸 느끼고 계신가요? 마이클 세일러처럼 성구안을 가지고 비트코인의 전폭적인 지지자가 된 자산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과 기업들은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산인 비트코인이 하루아침에 폭락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서 비트코인 투자가 합법의 영역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현재 인프라 법안의 부당한 세부 조항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결과에 따라 비트코인의 현재 시세에 어떤 방향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단기적인 영향일 뿐이고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단단해질 겁니다. 세상은 이미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제 그 누구도 이 역사적인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이미 블록체인은 우리 생활에 뿌리 깊이 자리 내렸고 크립토 시장과 블록체인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자산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인프라 법안 의결 과정에서 눈앞의 재선만 생각하는 무지한 정치인들에 의해 미국이란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보면서 붕괴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더욱더 달러화가 아닌 다른 경제 시스템에 투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달러에 대한 전통적인 해지 수단이었던 금은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 들으니까 정말 그런 건지 느낌이 잘 안 오시죠? 8월 4일부터 지금까지의 비트코인 가격과 금을 비교한 1시간 차트입니다. 정확히 반비례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다시 들으며 꼭 이해하고 넘어오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고요. 제 유튜브 영상은
하나하나 연결지어 보실 수 있어야 시드를 10배, 100배 복사할 수 있습니다. 꼭 돌려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바른 길을 찾으려면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크립토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선 인프라 법안에 부정적인 세부 항목이 들어가고 그것이 악재로 작용할까봐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투자를 망설이고 있던 기관과 기업들, 그리고 다양한 부류의 자산가들에겐 이보다 확실한 매수 신호가 없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합법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개정안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견제로 인해 지분증명 방식 코인들과 이더리움을 기반한 디파이 및 NFT 가격 상승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증명 방식인 비트코인에는 어떤 영향이 갈까요? 여러분, 규제 대상에서 작업증명 방식을 제외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의원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첫째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 말이나 하는 멍청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작업증명 방식이 규제를 받지 않기 원하는 로비 세력들의 의견을 따르는 정치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디파이 기반 크립토 시장을 규제하되 비트코인은 규제 대상이 아니길 원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탈중앙 금융을 추구하는 디파이가 매를 맞는데 가치 저장 수단인 비트코인은 봐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개정안이 통과하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탈중앙은 싫은데 비트코인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플랜B의 스톡 투 플로우 지표입니다. 플랜B는 지난 2일에 이 자료를 트위터에 올리면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불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65,000달러는 최고점이 아니다. 또한 내가 사용하는 다른 지표에 따르면 8월의 마감이 47,000달러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제 플랜B는 다시 이 지표와 함께 트윗을 올렸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려서 많은 분들이 익숙하겠지만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랜B의 스톡 투 플로우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기준으로 각 사이클의 고점과 저점이 언제 어떤 가격에 형성되는지를 예측하는 지표이며 지금까지 훌륭한 적중률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두 번의 사이클과 이번 사이클과 함께 담아낸 것의 지표인데요. 민트색 선은 2012년 11월의 반감기 이후의 사이클이고 파란색 선은 2016년 7월의 반감기 이후의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빨간색 선이 바로 2020년 5월의 반감기 이후의 사이클입니다. 스톡2 모델은 다시 두 개의 버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버전 예측치인 연두색 선까지 가게 된다면 올해 중에 10만 달러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 돈으로는 1억 1,5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이 지표를 올리면서 플랜B는 이번 사이클이 반감기 이후로 16개월이 지난 상태이며 이번 불마켓의 두 번째 상승기가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번의 상승 패턴이 2013년의 상승 패턴과 닮았다는 설명을 여러 차례 드린 것을 기억하시나요? 2013년의 상승장 때도 1년 중에 두 번의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승 때는 21주간 1480%가 상승했고요. 그 상승은 4월, 5월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승이 7월, 8월에 시작된 이후로 1816%가 상승했고 11월 말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여드린 지표와 데이터를 통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요즘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상승작이 임박했을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매매해야 하는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락을 경험하면서 하락의 움직임에 익숙해진 분들은 이제 더 집중해서 매매법을 정비해야 합니다. 잘못된 매매법으로 상승장에 임한다면 시드가 오히려 삭제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올바른 매매법에 대해 설명드릴 겁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시드를 제대로 복사할 자신이 있고 충분한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시드를 복사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시드를 몇 배로 복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그날을 생각하게 된다면
저는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잔소리를 마음에 새기고 진지하게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신다면 반드시 그날은 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왜요? 지금까지 저와 잘 버텼잖아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노력 많이 해서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후원과 사랑 덕에 이렇게 질 높은 영상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도 게을르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들 시드가 복사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구독뿐만 아니라 알람 설정까지 꼭 해두시고요. 텔레그램 가입과 카페 가입 이런 건 가입비도 없으니까요. 편하게 무료로 정보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시드 많이 복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